오늘 좀 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진짜 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쇼츠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은 거의 이런 결이었죠. 유튜버가 망하는 순간. 근데 이게요, 조회수가 막 엄청 터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시리즈 1편보다도 훨씬 덜 나왔어요. 1편보다 절반도 안 나왔고 체감상 그냥 조용한 영상이 되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잠잠하던 유튜브 쇼츠 레시피, 제 전자책 상품 올려놓은 크몽 쪽으로 갑자기 문의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내용이 이랬어요. 어떤 분이 AI 영상 제작으로 구독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정작 유튜브 수익화는 거절당했다. 아마 구독자 1,000명 안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고 계시다가 특정 영상 몇 개가 파라박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1,000명 받고 20배 따따블로 가. 그래서 딱 2만 도달.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유튜브 정책에 안 걸리고 갈 길이 열리겠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딱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던진 메시지가 적어도 정확한 사람한테는 닿았구나. 요즘 유튜브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 구독자 2만인데 수익화 거절?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말이죠, 유튜브를 한다는 건 진짜 노동이었어요. 롱폼 8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몰입해서 3일에서 4일, 길면 5일까지도 붙들고 만들었어요. 컷 자르고, 자막 넣고, 자료 찾고, 흐름 맞추고, 대사 하나도 다 손으로 빚었어요. 그 시절은 다 그냥 프리미어 원툴이었고요. 그냥 편집하면 다 그거 써야 하는 줄 알았죠. 다빈치 리졸브 이런 거 쓰면은 사파로 받습니다. 저 쓰신 분들 죄송합니다. 절대 폄하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AI로 이미지 뽑고 AI로 음성 넣고 템플릿만 잘 잡으면 하루에도 여러 개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 채널도 대본과 이미지 생성까지 다 AI 도구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과 현재를 다 겪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혹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전반적으로 그냥 품질은 내려간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그 감정을 그냥 한탄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독자 2만인데 왜 수익화가 안 되냐? 먼저 이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독자 1,000명 넘으면 수익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유튜브는 500명 구독자부터 일부 팬 펀딩이나 쇼핑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확장형 YPP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초심자분들이 보는 편인 채널이라 한번 짚고 갈게요. YPP는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약자,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붙여주는 공식 프로그램이죠. 저희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구글이 내 영상에 광고 붙여서 나온 수익금 공유분이죠. 자, 그래서 광고 수익까지 붙는 본격적인 YPP 가입은 여전히 1,000명 이상의 구독자에 더해서 최근 12개월 4,000시간의 시청 시간 또는 최근 90일 1,000만 쇼츠 조회수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조건 충족, 자동 승인, 이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마지막에 묻습니다. 이 채널 돈을 붙여도 되는 채널인가? 이 질문에서 걸려버리면 구독자가 2만이든 3만이든 수익화는 거절될 수 있어요. 영상 한 편으로 되게 수익화를 달성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1,000 구독자가 초과된 상태로 수익 창출 심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제 수익화된 채널은 턱걸이를 겨우 해서 승인 받은 거고요. 아무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의 유튜브 판의 구조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2. AI를 써서 망하는 게 아니라 AI만 남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공식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AI를 활용한 채널도 정책을 지키면 수익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뭐다? 결과물이 너무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영상처럼 보일 때예요. 유튜브의 재사용 컨텐츠 정책은 시청자가 봤을 때 원본과 의미 있게 다르다고 느낄 정도의 명확한 창작적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개 그 담당자라는 외국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비평, 해설, 새로운 스토리라인, 명확한 창작자 개입 메시지, 이런 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AI 쇼츠 대량 생성 채널들 중에는 이 구조가 자꾸 빠집니다. 아무래도 순간적인 시각적 볼거리와 특정 상황 속 자극만이 극대화되죠. AI 이미지, AI 음성, 정보의 나열, 비슷한 편집, 비슷한 톤, 비슷한 템플릿,
이게 사실 AI로 만들면 자연물, 인물 모든 게 그래픽적으로 쨍한 느낌은 더 훌륭한데 실제 촬영 동영상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더더욱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 다크한 역사를 나름 괴담화로 대본화해서 거의 블랙 앤 화이트 톤의 2D 이미지로 굉장히 역사 속 괴담들을 맛깔나게 잘 표현하시는 괴담실록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심지어 22만이야 여기. 이분은 뭐 채널 운영한 지가 이미 한 몇 년 돼가지고 그동안 수익화돼서 수익금을 또 잘 받아오셨는데 그런데도 한 달 전 공지 보니까 수익 창출 정지 먹어서 이의 신청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도 어찌 보면 거의 그 같은 케이스라고 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다 같은 컨텐츠처럼 보여도 플랫폼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조합한 반복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저 닐 모한이라고 인도계 지금 유튜브 CEO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인터뷰를 보면 대량 생산 AI 채널의 대규모 삭제를 시행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관심 있으시면 그런 것도 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난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안 되지? 조회수도 나오고 구독자도 붙었는데 왜 막혔지? 근데 냉정하게 말을 하면요, 그건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보는 기준이 이제는 얼마나 공들였는가 보다 왜 이 채널이어야 하는가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영상 자체가 너무 귀했어요. 지금은 영상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성실함이 경쟁력이었어요. 지금은 성실함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기획, 관점, 화자, 해석, 캐릭터, 맥락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올려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채널이 되기 쉽습니다. 진짜 구독자 몇만 단위 채널을 포기해도 될 만큼 광고 붙여주면 일할 채널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유튜브 입장에선요. 본론 3. 그래서 지금은 품질 저하 시대가 아니라 품질 기준 변경 시대다. 저도 오늘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뭐든지 품질 저하의 시대구나. 근데 곱씹어보면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냥 제가 옛날 사람이죠. 왜 정확히는 품질이 낮아진 시대라기보다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뀐 시대예요. 예전의 품질은 편집을 얼마나 정성껏 했는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에 가까웠죠. 실제로 기본 편집기에서 품을 좀 들이면 들일수록 뭔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상의 품질이라는 건 그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이 영상에 사람이 있나? 이 채널만의 해석이 있나? 굳이 이거를 이 사람이 말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것까지 봐요. 그러니까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AI 썼더라도 그게 나름 엄청 정성이 들어갑니다. 나름 또 이런저런 수작업으로 공을 들이고 신경도 나름 많이 썼고요. 그런 식으로 나름 죽어라 영상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오히려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편집은 아직 투박한데 영상의 주제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관점이 선명한 사람은 더 떡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참 얄밉죠. 근데 시장은 원래 얄밉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 위에 자기 해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참 이 말이 만드는 입장에선 진짜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뭔가 제가 솔루션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도구는 점점 평준화됩니다. 이미지 생성도, 음성도, 컷 편집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사람, 결국 사람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I 도구를 써서 만든 건 알겠는데 좀 안 쓴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느끼게 영상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더 대본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 이걸 뭐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말투, 관점, 판단, 감정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찌를지를 아는 감각, 결국은 그게 마지막 차이가 됩니다. 앞선 문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 그래서 오늘 그 문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그거예요. 이분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2만 구독자까지 갔다는 건 사실 제 수익화 채널 한 개의 구독자 수는 1,000달입니다. 솔직히 이분이 저보다 더 제 능력가 맞아요. 이런 분이 저한테 오히려 수익화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세상의 역설, 참 저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실행력과 무엇보다 요즘 유튜브 시청자들의 정서적 니즈를 찌를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채널이 유튜브가 원하는 방향의 창작자 채널로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잔인해요. 내가 만든 건 분명히 내 영상인데 플랫폼은 그래도 이건 내가 만든 그 영상을
꼭 퍼트려줘야 할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 채널을 살리는 것보다 새 전략으로 새 채널을 다시 설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무조건 새로 파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구독자 2만 달성 채널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채널의 기존 영상들을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라, 이런 조언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차마 제가 또 뭐라고. 진짜 나름 그분한테는 피땀 눈물이었을 게 뻔해. 나는 안단 말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는 AI로 쉽게 만들 수 있다가 장점이 아니에요.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건 다 압니다. 다 합니다. 너무 흔합니다. 이제 장점은 쉽게 만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사람 냄새가 난다, 여기서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독자 2만인데 수익화 거절, 이거 모르는 분들은 주작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튜브 구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익 창출 기준 심사는 구글 코리아 직원이 직접 보고하는 거 아시죠? 즉 그 심사관의 개별적인 감각적 평가 기준도 무시 못해요. 수익화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채널의 창작성과 차별성까지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는 한탄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전엔 정말 롱폼 영상 하나에 며칠씩 갈아 넣었으니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2, 3년 차까지는 아예 쇼츠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 거는 틱톡쟁이들이나 하던 거였어요, 그땐. 이거 완전히 라떼 토크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노력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노력이 먹히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편집 잘하는 사람보다 이유 있는 사람을 밀어줍니다. 이 영상을 굳이 인간인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 많이 만드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AI를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 활용해야죠. 문제는 AI만 있고 당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승부는 딱 하나예요.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 위에 자기 해석을 얻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